안녕하세요. 육아를 깊이 탐구하며 나만의 육아 방향을 찾아가는 로운맘입니다. 오늘부터 여러 편의 영상을 통해 0, 3세부터 몬테소리 교육을 하기 원하는 엄마 아빠분들을 위해 0, 3세 몬테소리 교육에서는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에 주의해야 하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0, 3세 몬테소리 교육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가 국내에서 만나게 될 많은 몬테소리 교사들과 자칭 타칭 전문가는 어디에서 몬테소리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받았는지 그 큰 그림부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정통성 있는 몬테소리 교수법을 배울 수 있고 동시에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몬테소리 자격증은 국제교사 자격증이라 불리는 AMI와 AMS입니다.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몬테소리 기관들, 그러니까 몬테소리 유치원이나 마마몽떼와 같은 센터의 선생님들은 AMI 혹은 AMS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가지의 국제 몬테소리 자격증 이외에도 한국 몬테소리 협회에서 발급하는 국제 몬테소리 전문가 과정과 동등한 수준의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 라고 알려져 있는 자격증으로 KMS 자격증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사악한 가격의 몬테소리 교구를 파는 회사로 유명한 아가월드와 키즈에이원의 영사님들, 홈스쿨 선생님들은 KMS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구 회사 소속의 홈스쿨 선생님에게 국제교사 자격증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홈스쿨 선생님들은 대부분 KMS 자격증 소지자시거나 교구 회사 자체 내에서 몬테소리 교수님을 초빙하여 진행하는 몬테소리 교육 과정을 받은 분들이 대부분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 여름 로운맘이 몬테소리 교육 철학 영상에서 제 자신도 몬테소리 자격증을 위한 과정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포기했다. 라고 말했던 자격증은 AMI 자격증입니다. AMI는 1929년 몬테소리 박사와 그녀의 아들 마리오 몬테소리에 의해 설립된 협회인데요. 전 세계의 정통성 있는 몬테소리 교육의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힘을 쓰고 있는 단체입니다. AMI 본부로부터 몬테소리 교육을 전수할 수 있도록 인정받은 트레이너는 세계적으로도 100분이 안 될 정도로 AMI는 몬테소리 교수법 전수에 있어서 아주 까다롭게 그 전문성의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에는 AMI 본부로부터 인정한 몬테소리 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트레이너가 2분이나 계십니다. 한 분은 용인에서 몬테소리 센터 코리아 센터장으로 계시면서 0, 3세 교사를 양성하고 계시고 다른 한 분은 광명시 AMI 한국 몬테소리 연구소의 소장님으로 계시면서 3, 6세 몬테소리 교사를 양성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AMI보다 AMS 국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더 많은데요. AMS는 어메리칸 몬테소리 소사이어티의 약자로 1963년 미국의 실용주의에 맞게 재해석한 몬테소리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AMS 또한 AMI와 같은 교육 철학을 지향하지만 AMS는 비교적으로 교육기간이 짧아서 몬테소리 교육을 깊게 실천하는 그 자체보다는 교구 활용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AMI와 AMS의 몬테소리 교육의 정통성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 로운맘이 교사분들 그리고 전문가분들을 만나본 결과 어느 교육을 이수하였던지 간에 사실은 교사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몬테소리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가 얼마나 몬테소리 교육의 철학을 잘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 아기를 위해 몬테소리 교육을 조금은 더 전문적으로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엄마 아빠 분들이시라면 AMI의 전문교사 과정 이전에 들을 수 있는 AMI 오리엔테이션 과정이나 대학교의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몬테소리 교육과정을 이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AMI나 AMS의 전문교사 교육비는 비싸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운맘이 지금까지도 AMI 0, 3세 교육 과정을 하지 못해 아쉬워하고 있는 이유는 AMI만큼 0, 3세 몬테소리 교육에 있어서 그 철학과 방향을 정확하게 전수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기관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한국의 많은 몬테소리 교사 자격증은 개인이 설립한 교육센터이거나 교구 회사에서 판매하는 교구의 활동 매뉴얼을 알려주는 과정이다 보니까 교구 작업 자체에 집중되는 경향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몬테소리 교육은 교구를 중심으로 가르치는 교육이 아닌
일상생활, 언어, 음악, 미술 등 아이가 그 시대의 문화와 장소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주체적이고 의지력 있는 독립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교육이다 라는 것입니다. 로운맘은 최근 베이비 몬테소리 다음 단계의 교구를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고민을 하면서 이중언어 몬테소리 유치원 2곳과 한국 몬테소리, 아가월드와 키즈 A1, 마마몽떼 센터까지 모두 다 다시 상담을 다 받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가월드에서 다음 단계 교구를 구입을 하였고요. 인스타그램에서 많은 엄마 아빠분들이 로운맘은 다음 단계로 무엇을 드렸는지 꼭 공유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로운맘이 아가월드를 다음 단계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저희 구독자분들이 로운맘의 교구 구입 때문에 또 현혹되지 않으시도록 0~3세 몬테소리 교육이랑 정말 진정 무엇인지, 0~3세 몬테소리 교육에서 왜 교구 풀세트 구입이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인지, 그리고 몬테소리 교육이 의지력 있는 독립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더 나아가서는 다른 최종 목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로운맘은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지난해 정말 많은 고민을 하다가 한 교수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0~3세 몬테소리 교육에 대해 지식만이 아닌 오랜 시간 다양한 나라의 아이들을 관찰하시면서 몬테소리 교육의 철학을 실천해 오신,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몇 분 안 계신 AMI 0~3세 몬테소리 교육 트레이너이신 정희비 교수님이신데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교수님께서 로운맘의 유튜브 콘텐츠들을 보시고 인터뷰를 결정해 주셨습니다. 하여 기쁜 마음으로 로운맘은 오늘부터 영상을 통해 교수님의 전문성을 구독자분들에게도 간단하게나마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로운맘과 함께 해주실 정희비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정희비 교수님께서는 이화여대 철학과를 졸업하시고 AMI 0~3세와 3~6세 교사 자격증을 각각 몬테소리의 본고장 이탈리아의 센트로 에듀케이지오네인가요? 네, 3~6세는 이제 한국에 있는 한국 몬테소리 연구소에서 했고요. 네. 0~3세는 로마에 있는 센트로 에두카치오네 몬테소리. 네, 몬테소리. 에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위스콘신 몬테소리 스쿨에서 헤드 티처 등의 경력을 거치셔서 현재는 한국에서 AMI 몬테소리 센터 코리아의 센터장을 역임하시면서 AMI 0~3세 트레이너로 국내외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AMI 교사 자격 과정을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교수님의 저서로는 마리아 몬테소리의 관찰의 즐거움, 닥터 몬테소리가 전하는 베이비 마인드, 그리고 인간의 이해가 있습니다.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교수님, 그럼 이제 바로 제가 드렸던 질문지에 바탕을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먼저 0~3세 몬테소리 교육의 방향, 철학이란 무엇일까요? 왜 0~3세 시기에 몬테소리 교육이 중요한가요? 네, 우리가 몬테소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이론은 정상화라는 개념이에요. 네. 정상화, 노멀리제이션이라는 것인데 몬테소리 교육의 핵심은 정상화된 어린이를 기르기 위한 활동이에요. 네. 그런데 정상화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일치되는, 몸과 마음이 통합되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른들 같은 경우 수업을 들었을 때 선생님이 이제 강사가 수업을 하고 또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몸은 교실에 있지만 생각은 다른 걸 생각하고 있고 수업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게 몸과 마음이 일치되는 활동이 아니죠. 그런 것처럼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몸과 마음이 함께 가야 하는 것인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아이들이 과연 그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활동을 하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아이들은 몸의 에너지가 있고 또 마음의 에너지, 정신의 에너지가 같이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통합이 돼야 하는데 레스토랑이라든가 거리에 가보면
아주 어린 아이들이 핸드폰에 시선이 가 있어요. 식사하는 자리에 엄마 아빠는 식사를 하면서 아이는 이미 시선이 식사하는 가족의 어떤 그 어떤 활동에 함께 참여하기보다는 자기는 뭔가 다른 세상에 있고 엄마는 계속 옆에서 먹여주고 그러면 과연 그 아이가 그 가족과 함께하는 그 활동 속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그렇게 이미 몸과 마음이 분리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점점 더 산만해지는 아이로 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몬테소리 여사는 몸과 마음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제안을 하고 그 속에서 아이들이 통합된, 말하자면 내 몸을 내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마음 먹은 대로 통제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을 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그 일을 반복하게 되고 그러면서 집중하게 되고 집중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몬테소리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산만한 아이가 아니라 집중할 수 있는 아이로 자기가 잘 의도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하게 도와주는 것이죠. 이건 조금 질문지에 있었던 질문은 아닌데요. 몬테소리 박사가 처음에 이 교육을 시작을 했을 때는 좀 이렇게 많이 이탈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노멀라이제이션이 중요했던 게 아니냐. 그렇죠. 이게 정상 아이들한테도 진짜 필요한 교육인 거냐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처음에 이렇게 일탈된 아이들이 몬테소리 환경 속에서 몬테소리 여사가 만든 그 어린이집 속에서 그 환경 속에 생활하면서 많이 달라지는 거죠. 자기를 잘 절제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학습적인 것에 욕구를 많이 나타내는 아이들로 성장을 하게 되면서 그 어린이집이라는 그 카사데이 밤비니에서 실현한 것이지만 그 이전에 근데 사실 정바가라기보다는 많이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사람들이 정바가로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환경을 제공해주고 올바른 안내를 해줬을 때 아이들이 일반적인 아이들보다도 더 높은 어떤 학습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발견되면서 이제 그 당시 몬테소리 여사를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다라고 신문지상에 많이 이제 홍보가 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몬테소리 여사는 지금 그런 활동들의 근원은 아이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들을 선택해서 몰입하다 보면 그것이 자기가 만족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자율적인 어린이, 독립적인 어린이로 성장하게 되더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을 고안해내게 되죠. 어떤 환경이 좋은 아이들이라면 당연히 그 좋은 교육적인 환경이 마련되어진다면 아이들이 잘 성장을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어떤 일상생활이라든가 어떤 언어면이라든가 그런 다양한 인지적인 활동 면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그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 몬테소리의 어떤 근본 철학이 무엇인가를 이제 더 전 세계의 교육자들이 배우게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몬테소리 여사가 그 정바가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어려운 조건에 있는 아이들, 그들의 문제가 단순히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몬테소리 여사가 다시 로마 대학을 입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교육학이라든가 인류학을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몬테소리 여사가 사실 그 정바가 아이들을 치료하는 그 당시에 이제 미혼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갖게 됐지만 시대적으로 그 당시에 결혼을 해야만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데 결혼을 하지 않는 여성일 경우에는 어떤 사회활동을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을 경우 미혼모일 경우에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몬테소리 여사가 많은 갈등을 했는데 네. 이제 몬테소리 여사의 어머니께서 네. 할머니죠. 할머니가 이제 그 마리오라는 아들을 돌보게 되고 그때 엄마는 몬테소리 여사는 교육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인류학에 대한 공부도 하게 되고 그래서 네. 로마 대학에 다시 가서 예.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이 네. 내가 성공했던 이 교육적인 성과를 네. 일반 아이들에게도 적용하고 싶다라는 아. 생각을 해서 네. 그런 갈구를 그 소망하고 있는 상태에 네. 마침 로마에서 도시 건설을 했거든요. 로마의 산 로렌조라는 마을에 도시 빈민의 마을에 이제 멋지게 아파트를 재건축을 했는데 네. 거기에 아이들이 방치되다 보니까 도시 빈민이니까 엄마 아빠는 다 일하러 나가시고 네. 방치된 상태에서 아이들이 새로 멋진 건물이 들어서도 낙서를 하고 네. 막 기물을 훼손시키고 하니까 거기 건축업자가 네. 이 아이들을 모아서 교육시킬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다. 네. 그 요청을 하게 됐고 그때 마침 몬테소리 여사가 네. 이런 아파트의 네. 1층에 네. 산 로렌조 마을에 어린이집을 만들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어린이집은 이제 네. 1907년도에 네. 그 1월 6일 그날은 이태리에 마치 네. 그 베파나 할머니라고 네. 이렇게 긴 모자 쓰고 또 빗자루 타고 오는 할머니 있죠. 아, 네, 망토 쓰고 네. 그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마치 우리의 크리스마스 같은 날이거든요. 네. 그날 이제 학교를 오픈을 했어요. 거기서 2살 반서부터 네. 6세 아이들을 한 60명 정도 네. 모아놓고 이제 하루 종일 8시간 정도 아. 교육을 종일반으로. 근데 그 상황에서 몬테소리 여사 한 분과 네. 이제 보조교사라고 해서 네. 그 아파트 경비원 딸인 14살짜리 소녀 두 사람이 교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30-40명에 있는 아이와 네. 몬테소리 여사와 그 보조교사 두 사람이 그 교실을 이끈다고 했을 때 네. 그들에게 우리가 말하는 주입식 교육이 통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서로 가정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네. 자율적으로 해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거기서 아이들이 이제 몬테소리 여사가 고안해낸 많은 교구들을 가지고 네. 학습을 했을 때 예. 정말 서로가 서로를 돕는 네, 그럼 네. 형아들은 동생들을 돌보고 네. 또 동생들은 형아를 보고 모방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가장 이상적인 교실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네. 그렇게 산만했던 아이들이 네. 이제 집중하고 몰입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네. 그 많은 교육학자들이 네. 거기를 방문하게 되고 그러면서 몬테소리 여사가 그와 같은 교육을 다시 이제 재생산할 수 있게 교사들을 모아서 다시 교육을 시키게 돼서 이게 점점점 확산이 된 것이거든요. 와, 이런 디테일한 얘기 들으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으로 예. 많은 관찰과 연구 끝에 몬테소리 박사는 오감을 통해서 특히 손과 뇌의 관계를 통해 학습을 함으로써 인간의 지능이 발달되는 것을 알게 되셨고 그래서 또 0, 3세 아이들에게는 손에 먼저 쥐어주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뇌에 줘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또한 아이들에게는 모든 종류의 추상적인 아이디어와 정보를 먼저 구체적인 형태로 제공을 하고 만지고 발견하고 탐구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특히나 우리 0, 3세 아이들이 구체적인 형태의 물건들을 뭐 이제 집안 외에서는 정말 접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더욱더 이제 집안에서 접할 수 있는 그림책, 그러니까 책류가라든지 책놀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먼저 세상을 접하는 게 전부인 상황이 지금 사실은 1년이 다 되게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런 상황에서 엄마 아빠가 어떤 점에 주의를 하면서 아이를 돌보면 좋을까요? 이에 대한 교수님의 말씀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태교, 즐거운 육아 되시기 바랍니다.